세션 3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7장에서 세 번째 올레핀의 중합 공정과 네 번째 메탄올에서의 올레핀 제종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리에틸렌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등 이중결합이 있는 올레핀을 중합시켜 만드는 폴리올레핀은 고분자 물질 전체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할 만큼 대량 생산되어 고분자 물질 전체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고분자 물질의 대명사입니다. 이러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중합으로 만들어진 폴리올레핀은 물성이 우수하고 성형 및 가공이 용이하며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사용 후에 폐기하기도 쉬워 식품 포장재, 음료, 화장품, 의약품의 용기, 자동차 부품, 통신, 전기기기의 부품, 건축용 자재, 그리고 의료기 재료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폴리올레핀의 수지의 역사는 1933년 영국의 ICI사에서 고압 반응기를 사용하여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합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37년에는 미량의 산소와 과산화물을 촉매로 첨가하여 1000에서 2000기압과 200에서 300도의 고온에서 에틸렌을 중합시키는 고압 중합법이 공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온 고압 조건에서 자유 라디칼 반응 기구를 거쳐 LDP 즉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중합되는 이러한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달리 치밀하고 규칙적으로 올레핀이 중합된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는 유기 금속 화합물을 촉매로 사용하여 합성되어졌습니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 이제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의 카민스키 그룹은 이제 지르코센 화합물에 메틸 알루미녹산 증진제를 넣어 에틸렌의 중합 활성이 매우 높은 촉매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메탈로센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을 통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물성과 구조에 맞도록 고분자 물질의 맞춤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앞선 내용들은 이 치글러 나타 중합 촉매 그리고 메탈로센 촉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되었던 것을 옮겨서 발표를 한 것이었고 이제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치글러 나타 중합 촉매와 그리고 메탈로센 촉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글러 나타 촉매입니다. 독일 출신의 치글러는 에틸렌 중합 촉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출신의 나타가 이체 규칙성 프로필렌 중합 촉매를 만들어내었고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치글러 나타 중합 촉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명들이 보통 우연에서 발견되었듯이 이 치글러 나타 촉매 역시 196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받게 된 이 촉매 역시도 이제 여느 발명품과 같이 우연한 발견에서 아이디어를 즉 모티브를 얻어서 개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출신의 치글러의 에틸렌 중합 촉매 개발에서는 에틸 알루미늄과 에틸렌을 반응시켜 고급 올레핀을 합성하다가 에틸렌 두 분자가 결합하여 1부텐을 생성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고압 반응기에 남아있던 니켈이 에틸 알루미늄과 반응하여 만든 유기 금속 화합물 때문에 이량화 반응이 진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니켈뿐 아니라 각종 금속 화합물을 에틸 알루미늄과 반응시켜 만든 유기 금속 화합물 촉매에서 에틸렌의 중합 반응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지르코늄 아세틸 아세톤 창물을 에틸 알루미늄과 섞어 만든 촉매의 활성이 특이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중에서도 4염화 티탄과 에틸 알루미늄을 반응시켜 만든 촉매는 활성이 아주 높아 상용 공정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디칼 중화법은 폴리올레핀 합성에 수천 기압이 필요하나 치글러 나타 촉매는 수십 기압으로 압력이 낮아도 중합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특이점이 있었고, 이 치글러 나타 촉매로 합성한 폴리에틸렌은 라디칼 중화법으로 합성한 폴리올레핀과 달리 작은 가지가 드물게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 골격이 차곡차곡 배열되어 밀도가 높으므로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고화법으로 합성한 폴리에틸렌에는 긴 가지가 많이 달려있어 결정성과 밀도가 낮으므로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한 이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구조를 확인해 보면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에는 단순히 고밀도와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구조에 대한 구조식을 나타냈는데, 조금 다른 곳에서 고밀도 에틸렌과 폴리에틸렌과 저밀도 폴리에틸렌 말고도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것이 있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밀도를 보면 당연히 고밀도가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고,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경우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포함해서 좀 더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글러가 사용한 사염화 티탄은 액체여서 다루기도 어렵고 반응 기벽에 달라붙는 등 단점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것에 착안하여 이제 나타가 고체인 3염화 티탄을 촉매로 사용하였는데, 치글러 촉매는 에틸렌의 중합 반응에만 활성이 높았지만 이 3염화 티탄으로 만든 나타 촉매는 저압에서도 프로필렌 중합 반응의 활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필렌은 중합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메틸기가 어떤 방법으로 배열되는가에 따라서 규칙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뒤에 이에 대한 사진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이소탁틱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두 번째는 신디오탁틱 프로필렌, 그리고 세 번째는 아탁틱 프로필렌입니다. 각각에 따라서 메틸기가 같은 방향으로 배열된 결정성 이소탁틱 폴리프로필렌이라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신디오탁틱은 메틸기가 교대로 배열된 결정성이며, 아탁틱 프로필렌의 경우에는 메틸기가 배열 방법에 규칙성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탈로센 촉매입니다. 카민스키 교수팀에서 메탈로센 촉매를 개발한 후 3년 뒤 엑슨사가 메탈로센 촉매를 이용한 중합 공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메탈로센 촉매를 아주 소량으로 사용하여도 분자량 분포폭이 아주 좁은 고분자 물질을 합성할 수 있을 만큼 메탈로센 촉매는 활성과 중합 규칙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공중합 반응에서 촉매 활성이 우수하여 여러 종류의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데 유용하고, 일반적인 메탈로센 화합물의 기본 구조는 옆의 사진과 같습니다. 메탈로센은 두 개의 시클로 펜탄디에닐 고리 사이에 금속 원자가 끼어진 샌드위치 구조의 화합물로서 시클로 펜타디에닐 고리의 파이 전자와 전이금속의 D 전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합니다. 처음에는 4족 원소인 티탄, 지르코늄, 하프늄에 이용하여 메탈로센 화합물만 중합 반응에 촉매 활성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지만, 이후 3족, 5족, 6족 전이금속 원자의 메탈로센
화합물도 촉매 활성이 높다고 알려지며 수많은 메탈로센 촉매가 합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알루미노산 증진제를 넣지 않으면 촉매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메탄올산 화합물 자체의 활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매로 사용하는 톨루엔에 아주 조금 섞여 있는 물과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반응하여 생성된 알루미녹산이 증진제로서 메탈로센 촉매의 활성을 크게 높여주게 됩니다. 메탈로센 촉매는 에틸렌 중합 반응에서 시간당 지르코센 촉매 1g당 고분자 물질을 10톤 정도 제조할 수 있을 만큼 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메탈로센 촉매 중에는 알루미녹산이 아닌 증진제를 사용하는 촉매도 있고, 안정한 음이온을 생성시켜 메탈로센의 촉매 활성을 증진시키기도 합니다. 기존의 치글러 나타 중합 촉매와 달리 메탈로센 촉매의 활성점은 구조와 성능이 모두 같아서 마치 한 개의 활성점에서 중합 반응이 진행된 하다는 뜻이라 단일 활성점 촉매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합성한 고분자 물질의 분자량 분포가 매우 좁습니다. 메틸로센 촉매는 고분자 물질의 중합 반응에서 촉매 활성이 아주 높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고분자 물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탈로센의 구조와 중합 반응의 촉매 활성을 연관지을 수 있어서 원하는 고분자 물질을 맞추어 촉매를 설계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메탈로센 촉매의 개발은 폴리올레핀 중합 반응의 새로운 역사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올 표는 메탈로센 촉매를 사용하는 폴리올레핀 제조공업의 현황을 정리한 것인데,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특성의 폴리올레핀 제조공정에 메탈로센 촉매가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출판할 당시에는 10년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현재로서 보면 30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불포화 고리와 전이금속을 바꾸어서 활성이 우수한 새로운 메탈로센 촉매를 제조하려는 시도와, 그리고 촉매의 분자 구조와 전자적 성질을 조절하여 중합 반응의 활성과 선택성을 제어하려는 연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표는 메탈로센 촉매를 이용한 폴리올레핀 제조공업의 현황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가장 처음으로 올레핀 중합 반응을 진행하였던 엑슨사가 가장 먼저 1991년도에 상업화를 시작을 하였고, 가장 후발주자로 국내의 LG화학이 NDP라는 제품으로서 생산 능력이 220톤으로 다른 개발되어 있던 일본의 회사나 또는 독일, 이탈리아의 회사들에 비해서 높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경쟁력을 가진 품질이 확보된 제품을 개발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탄올에서 올레핀의 제조 공정입니다. 먼저 이러한 메탄올에서의 올레핀 제조 공정의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공업의 주요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텐 등 저급 올레핀은 나프타를 열분해하여 제조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프타 분해 공정은 석유화학공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40%를 쓴다고 할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정 개발이 꾸준히 추진되었습니다. 1970년도에 오일 쇼크로 전 세계가 휘청거릴 때 모빌사에서는 메탄올에서 한 단계 반응, 원스텝 반응으로서 가솔린을 제조하는 공정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기 주형 물질을 사용하여 합성한 ZSM5라는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원유 이외의 자원에서 가솔린을 제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공정이자 시도로서 평가되어졌습니다. 이 공정은 반응물과 생성물을 강조하여 메탄올 투 가솔린 이라고 부르고, 이를 줄여 MTG 공정이라고 표기합니다. 원유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가솔린 공급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원유 대신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합성한 메탄올로부터 옥탄가가 높은 가솔린을 직접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후 MTG 공정은 중간 단계에서 멈추어 에틸렌과 프로필렌이 주성분인 적급 올레핀을 선택적으로 생성하는 메탄올 2 올레핀, 이 MTO 공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프타의 열분해 공정과 달리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생성비를 조절할 수 있어 적급 올레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유용한 공정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MTG, MTO 공정으로 원유 가격이 다시 안정되면서 이 공정의 상업화는 대부분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MTO 공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석탄이나 메탄올을 생산하는 대형 공장이 준공되어 메탄올 가격이 안정화되므로 이 MTO 공정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원유의 공급 불안정을 우려하여 적급 올레핀 확보 수단으로 MTO 공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우리나라도 적급 올레핀을 원료로 하는 대규모 폴리 올레핀 공장이 조업 중이어서 원료 확보 방법의 일환으로 MTO 공정 연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배경 외에도 MTO 공정은 촉매 측면에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MTG 공정에서 사용하는 ZSM5 제올라이트는 알칼리 이온을 주역 물질로 사용하지 않고 4급 암모늄 이온을 주역 물질로 사용하여 합성하게 됩니다. 아래에 보이는 그림 두 개가 MFI 제올라이트의 세공 모양의 골격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ZSM5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소 원자 10개로 이루어진 두 종류 세공이 서로 교차되어져 있으며 구부러진 세공 내에서는 긴 탄화수소가 생성되지 않아 탄소 침적에 대한 내구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격 구조가 대부분 오각형으로 이루어져서 열적으로 매우 안정하며 산성도를 아주 큰 폭으로 조절할 수 있고 골격 구성 원소를 여러 원소로 바꿀 수 있어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발표 자료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 구성 원소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다 했는데 그 예시로서는 철이나 칼륨, 게르마늄, 티탄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현재 연구로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MTG와 MTO 공정의 산업화는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MTI 제올라이트는 피자일렌을 제조하는 이성질화와 알크릴화 공정의 핵심 촉매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왁스 제거 공정이나 LPG에서 방향종 화합물을 제조하는 세이클러 공정에도 촉매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FCC 공정 촉매로서도 첨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MTO 공정에서는 MTI 제올라이트의 인을 담지하거나 골격 원소를 철로 치환한 촉매를 사용하여 적급 올레필에 대한 선택성을 높였습니다. 이후 세공 입구가 8개의 산소 원자 고리로 이루어진 사포 3사 분자체로 촉매가 바뀌었습니다. 니켈이 골격에 치환된 니켈 사포 3사 촉매를 사용하는 UOP 하이드로 MTO 공정에서는 메탄올이 거의 전환되는 조건에서 에틸렌과 프로필렌 수율 합이 80%에 이르고 프로필렌, 에틸렌 생성비도 2에 이를 정도로 촉매 성능이 우수합니다. 사포 3사 분자체의 둥지 모양과 크기가 MTO 반응의 선택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니켈 사포 3사 촉매는 실리코 알루미노 인산염 다공성 분자체가 촉매로 쓰인 첫 공정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포 3사 분자체에서 MTO 공정의 경로도 매우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촉매 반응은 촉매에 흡착된 반응물이 활성화되어 반응이 진행되며 그렇기 때문에 흡착한 반응 중간체를 규명하여 반응 경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MTO 공정에서는 촉매의 활성점에 흡착된 중간체가 없고 사포 3사 분자체의 둥지 안에 생성된 헥사메틸벤젠이 중간체이면서 활성점으로 작용한다고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둥지 안에서 헥사메틸벤젠이 메탄올과 반응하여 적급 올레핀을 생성하는 특이한 반응 경로를 따르는 것인데 MTO 공정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촉매와 반응기구가 기존 촉매 반응과 다르고 석유 화학공업의 체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공정이라는 점에서 이 장에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본 것을 바탕으로 메탄올에서 적급 올레핀의 생성 반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TI 제올라이트를 촉매로 사용하여 메탄올에서 적급 올레핀을 거쳐 가솔린이 생성되는 반응 경로와 속도, 생성물 분포 등을 반응 온도, 메탄올 분압, 공간 속도 등을 바꾸어가며 다각도로 조사되어졌습니다. 반응 조건에 따라 속도가 다르고 생성물 분포가 달라지지만 전체적인 반응 경로는 아래 보이는 것처럼 매우 단순합니다. 먼저 메탄올이 디메틸 에테르와 물로 분리가 되고 이를 적급 올레핀으로 촉매 반응을 통해서 형성이 되며 이후에 파라핀 이상의 올라핀 방향종 화합물만을 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반응 경로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탄올은 어느 산 촉매에서나 쉽게 탈수되어 디메틸 에테르가 되고 이어 적급 올레핀으로 전환됩니다. 적급 올레핀은 산 촉매에서 중합, 분해, 고리화 반응 등을 거쳐 파라핀, 올레핀, 방향종 화합물이 됩니다. 이 반응 경로는 어느 산 촉매에서나 비슷하나 산 세기와 산점의 농도, 갈륨 등 전이금속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생성물 분포가 크게 달라집니다. 올레핀에서 파라핀이 생성되려면 수소가 필요하지만 방향종 화합물이 생성되면서 수소를 방출하므로 외부에서 수소를 공급하지 않아도 메탄올에서 파라핀까지 반응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 온도가 아주 높아지면 분해 생성물이 많아져서 메탄이나 일산화탄소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메탄올에서 디메틸 에테르가 생성되는 탈수 반응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디메틸 에테르에서 적급 올레핀이 생성되는 과정은 아직도 확실치 않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기에는 탄소 뭉치 반응 기구라고 불렸었는데 90년대 초부터 반응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촉매에 흡착된 물질의 NMR 스펙트럼을 직접 그리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메탄올을 공급하였을 때 사포 3사 분자체의 둥지에 생성되는 물질이 헥사메틸벤젠임이 밝혀졌습니다. 농축된 메탄올의 반응에서 그린 NMR 스펙트럼으로부터 메탄올이 디메틸 에테르, 헥사메틸벤젠, 적급 올레핀의 반응 경로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러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GC를 직접 연결하여 적급 올레핀의 생성도 확인하여 메틸기가 여러 개 치환된 벤젠이 활성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헥사메틸벤젠과 메탄올이 반응하면 격가지 알키라 반응이나 짜내기 반응을 거쳐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 생성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이론적인 계산을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 뭉치가 아니고 헥사메틸벤젠임이 확실하게 밝혀져서 앞선 탄소 뭉치 반응 기구가 아닌 탄화수소 반응 기구라고 하여 하이드로카본 풀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포 3사 분자체가 아닌 BA 제올라이트에서도 메틸기가 여러 개 치환된 메틸벤젠이 활성점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어 이제 MTO 반응이 알킬벤젠 중간체를 거쳐 진행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포 3사 분자체에서 MTO 반응의 시작과 전개를 개시, 즉 메틸벤젠이 생성되는 과정, 그리고 올레핀 생성과 활성점 재생,
그리고 활성 저하 과정에 따른 반응 기구를 나타내신 것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메탄올이 공급되면 사포 3,4 분자체 둥지에 헥사메틸벤젠이 먼저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이 MTO 반응의 유도기간이 되는 것이며, 올레핀이나 방향종 화합물을 같이 넣어주면 헥사메틸벤젠이 빨리 생성되어 유도기간이 단축됩니다. 생성 과정에는 아직 의문이 있지만 메탄올에서 생성된 올레핀이 중합하여 헥사메틸벤젠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메탄올이 헥사메틸벤젠과 반응하여 적급 올레핀을 생성하게 됩니다. 격가지 알키라 반응에 의해 에틸기가 생성되면 에틸렌이, 그리고 이소프로필기가 생성되며 프로필렌이 생성됩니다. 적급 올레핀이 생성되면서 벤젠 고리에 치환된 알킬기의 개수가 줄어들지만 이들은 메탄올과 다시 반응하여 헥사메틸벤젠으로 재생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에틸렌과 프로필렌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들 올레핀의 수율의 합이 80%를 넘을 만큼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사포 3,4 분자체는 MTO 공정에서 적급 올레핀에 대한 선택성이 높지만 반응 시간이 경과하며 활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세 번째 활성 저하 단계에서는 반응 조건에 따라 활성 저하 속도는 다르지만 고리가 여러 개인 방향종 화합물이 생성되게 되고 세공 내에 축적되면서 활성이 저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한 촉매의 골격을 불산으로 녹여 둥지 안에 축적된 물질을 분석하여 나프탈렌뿐 아니라 안트라센과 페산트렌 유도체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포 3,4 분자체처럼 세공 입구는 8산소 원자 고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둥지가 더 큰 ERI, LTA, UPI, 제어라이트에서도 반응 초기에는 적급 올레핀만 생성됩니다. 세공 입구가 작아 큰 물질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적급 올레핀에 대한 선택성이 높으나 활성 저하가 상당히 빠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둥지가 커서 고리가 여러 개인 방향종 화합물이 빨리 생성되기 때문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7장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